그러니까 전류라는 것이 결국에는 알짜 전하의 이동입니다. 알짜 전하, 또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 또. 알짜 전하 이동인데 전류의 단위는 그래서 결국 I라는 것은 dq over dt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 시간당 얼마만한 전하가 이동했느냐. 그 다음에 이거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고 이건 사실은 1쿨롱 per 1초당 1쿨롬이 지나가는 게 1암페어라는 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뭔 이야기 했어요. 전류가 두 개가 갈린다, 이렇게 갈릴 때 I가 있으면은 여기가 I1, I2로 갈라지면은 그러면은 I라는 것은 I1 플러스 I2로 돼가지고 합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전류가 어디로 사라지든가 아니면 다시 더 나타나든가 그런 부분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돼서 I3가 되면은 I3는 다시 I1 더하기 I2가 돼야 되고 이거는 결국 I와 같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갈 만큼 중간에 어디론가 남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도 그렇게 마이크로 갑시다. 이거 뭐요? 사실 제가 이거 빌려왔던 건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옛날 이 마이크로 갑시다. 유선 마이크로.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 꼬여가지고.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기를 연결하면은 일단 우리 모든 회로에서 밑에는 이제 어र्थ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V가 걸리고 포텐셜 디퍼런스 차이가 V0로 걸려가지고 요거 사이에 전위차는 V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I가 그러면은 결국 I는 R분의 V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메가 표시가 있죠. 그 흐르는 전류는 전위차에 비례하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또는 이걸 바꿔가지고 V는 IR로 쓰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만약 이 전지가 없으면 일을 안 하죠. 사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지의 역할이 뭐냐? 전지의 역할은 이 두 개 사이에 전위차를 V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지는 한참 지나면 따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실 이 전지가 이걸 유지시켜주는 것이 화학 에너지, 안에서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로 이 전위차를 만들어주는데, 그럼 그 전위차가 화학 에너지가 다 되면 화학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여기서 열 에너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나가는 열 에너지는 델타 W, 델타 T라는 것은, 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이거는 여기서 전류라는 것은 어차피 전하 Q가 흘러가는 거예요. Q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럼 전하 Q라는 것을 델타 V만한 전위차만큼 이동을 시켜주고 전하 Q를 여기서 높은 데로 옮겨주는 겁니다. 사실은 전하 Q가 전위차 낮은 데서 전위차 높은 데로 저절로 옮겨가지는 않죠. 내가 손으로 일을 해줘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올라가고 이것이 델타 T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지가 해주는 일이 되고, 자, 이건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거 델타 Q로 붙입시다. 어떤 시간당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전류 I가 되는 거고, 흘러간 전류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전위차 V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파워라 그러죠. 시간당 해주는 일의 양이니까 파워가 돼서 P는 IV라는, 또는 이제 P는 IV,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R분의 V제곱, I제곱, R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류가 일정할 때 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전위차가 일정할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건 전류하고 전위차를 다 알고 있을 때
파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만한 파워가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거죠.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봤습니다. 여기서 R1이라 그러고 R2라 그러면은, 자, 각각의 저항을 따로 떼놓고 봅시다. 그럼 R1을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그러면은, 이 I1은 여기와 여기와의 전위차 델타 V1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I1은 R1분의 델타 V1이 됩니다.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R2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에 전위차 델타 V2가 있으면은 여기에 I2가 흘러야 되고, 결국엔 I2라는 것은 R2분의 델타 V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로에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중간에 어딘가 전류가 더 생기거나 없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I1이나 I2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를 I라 그러면은 I라는 것은 결국 I1, I2하고 같아지고,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기는 전위차, 제가 항상 어스를 시키니까 요 밑에 있는 전위차는 0입니다. 땅을 기준으로 0V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이 도선이니까 이 전부 다 도체 안에서는 전위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등전이면이 된다고 했죠. 여기가 V가 됩니다. 모르는 데는 여기는 모르죠. V, 이걸 모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여기가 V가 되고, V 모르는 게 되고, 여기는 V 모르는 게 되고, 여기 제로가 되죠. 자, 그래서 델타 V1은 V-V 물음표가 되고, 델타 V2는 그대로 V 물음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I1은 I2가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I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지만은 이 컨디션이 하나 있죠.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결국엔 우리가 알아냈던 것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은 R1 더하기 R2분의 V가 된다고 풀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를 하나짜리로 만든 데 같다면은, 똑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전류 I가 흐르도록 했는데, 어떤 저항 값을 하나를 써가지고 전류 I가 흐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사실은 I는 R equivalent 분의 V가 되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 결국에는 저 직렬로 연결한 것의 저항 값은 사실은 R1 플러스 R2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병렬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 말은 두 개를 이렇게 갈라요. 갈림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R1을 만들고 여기다가 R2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모읍니다. 여긴 또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0V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이죠. 자, 병렬 연결에서도 똑같이 두 저항을 떼놓고 봅니다. 자, 병렬 연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여기가 도체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등전이면이 됩니다. 여기 전위차가 다 똑같죠. 결국에는 여기가 V하고 여기가 0이었으면은 여기까지가 V고 여기도 V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0으로 쭉 따라가면은 이쪽이 다 0이니까 여기까지 다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또 이제 따로 떼놓고 보면은 첫 번째 저항에 보면은 여기가 V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 전류 I1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위차 V에 해당해서 I1이 흐르니까 결국 I1이라는 것은 R1분의 V가 됩니다. 두 번째 저항.
R2에 대해서도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V이고 여기가 제로죠. 이건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전이차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중간에 전이차를 내가 모르니까 이 조건을 써가지고 구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기는 제가 중간에 전이차를 모르는 데는 없어요. 전기 포텐셜은 다 압니다. 이게 V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I2는 R2분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사실은 이렇게 또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서 어떤 저항 하나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전류 I가 흐르기로 해서 전류 I라는 것은 R 이퀴벌런트분의 V가 되도록 이런 저항을 찾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 I는 뭐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되는 거죠. 이 뒷부분은 내가 블랙박스라 생각합시다. 어떤 상자 안에 내 친구가 뭔가 줬어요. 뭔가 하나 줬어요. 그걸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여기까지 I로 흐르고 있다가 여기에 I1으로 흘러가고 여기에 I2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I2로 흘러오고 I1으로 흘러온 것이 다시 I로 모입니다. 자, 결국에는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은 I1 더하기 I2가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결국 이 값이 R 이퀴벌런트 분의 V가 된다면 조건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럼 이 식에서 V는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한 개의 저항으로 바꿨을 때 저항값은 R1분의 1, R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쓰면 사실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워도 되고, 직렬 연결할 때는 그냥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것과 같다. 외워도 되고,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은, 저처럼 각각 R1하고 R2를 빼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R1에서 전위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R2에서 전위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풀어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대로 외워도 되고,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한 개로 바꾸었을 때 저항값의 역수는 각각의 저항값의 역수를 더한 것과 같다. 또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좀 더 복잡하게 하면은 이거를 계속 나눠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저항이 하나가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 하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 R1, R2, R3, R4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더해가지고 R'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R'하고 R3를 만들어내서 이거 전체를 R''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걸 해가지고 R 이퀴벌런트를 구해도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적용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해봅시다. 약간 좀 어렵지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축전기도 했었고, 이제 저항도 나왔으니까 두 개를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원리냐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전지가 있고, 스위치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을 하나 달고, 여기에 C자리하고 R자리를 붙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스위치를 닫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스위치를 열어놨다가 내가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전류 I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먼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그 저항 양쪽에 전위차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기 포텐셜 차이.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전위 차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스위치를 닫아봅시다. 스위치를 딱 닫으면, 자,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거의 전위차는 V라는 걸 알고 있죠. 요거는 두 손으로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모릅니다. 또 이제 모르니까 물음표로 봅시다. 아직 모르죠. 여기는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또 다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결국 여기서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R분의 V-V 물음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저기는 내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 축전지를 보면은, 축전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하를 저장한다 그랬죠. 축전지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Q하고 마이너스 Q라 그러면은, Q라는 것은 C 곱하기 요거 사이에 전위차입니다. 곱하기 V 물음표가 되죠. 자, 물음표로 쓰기가 좀 뭐하니까 자꾸 이거를 뭐 편리하게 그러면은 V1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V1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로에서는 이런 두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는 V-V1 나누기 R이고 Q는 CV1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꽤 있어요. 모르는 게 뭘 모르냐 하면은 지금 V1도 모르고 I도 모르고 Q도 모릅니다. 세 개 다 모르죠. 나머지 V하고 C는 이거는 이제 C하고 V는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개 다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뭔가 좀 연결이 좀 필요한데 뭐가 연결이 필요하냐? 자, 여기서 전류가 흘러갔다고 합시다. 전류가 흘러간다고 합시다. 전류가 흘러가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전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스위치를 딱 닫자마자 정확히 딱 닫자마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화가 아무것도 없었겠죠. 전화가 없으면은 Q는 CV가 되는데 Q가 0이면은 V도 0이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위차는 델타 V는 0입니다. 제일 처음에 T = 0에서 전위차가 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전위차가 0이면은 여기가 0이었으면은 여기도 여기란 소리죠. 처음에 T = 0이었을 때 여기 0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V입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I만큼 흐르죠. 그래서 I는 R분의 V만큼 흐릅니다. 이게 이제 T = 0일 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를 보낸다는 소리죠. 여기서 내가 전하 델타 Q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델타 Q가 여기 쌓이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은 델타 Q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회로는 특별하게 중간에 축전기를 놔가지고 중간 어딘가에서 전하가 쌓일 수 있도록 만드는 회로예요. 더 이상 전류가 I가 흘러갔던 것이 이쪽으로 계속 I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중간에 쌓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델타 Q가 오면 여기 델타 Q가 쌓이겠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쌓였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T = 뭐 어떤 T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델타 Q가 쌓였다고 합시다. 평행한 축전기에서 델타 Q가 쌓이면 밑에는 마이너스 델타 Q가 쌓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전위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C분의 델타 Q라는 전위차가 생깁니다. 더 이상 여기가 이제 0V가 아니고 여기가 0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V'이라는 것은 V1이라는 것은 C분의 델타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항상 V입니다. 여기 전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IT라는 것은 어떤 타임 T1에서 전류는 R분의 V-V1이 되고 이 값은 R분의 V-C분의 델타 Q가 됩니다. 결국 이만큼 전위차가 작아지니까 여기서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T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전류가 I가 R분의 V만큼 전류가 흐르다가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은 여기에 전하가 쌓이면서 계속 쌓이면서 이쪽에 전위차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겠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제 줄게 되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는. 언제까지 주느냐? 한창 전류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시간이 예를 들어 무한대로 지나면 되는데 무한대로 지나가지고 여기 어떤 차지 Q가 쌓이고 마이너스 Q가 쌓여가지고 저기 V라는 것이 C분의 Q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V가 C분의 Q를 만족하는 이만한 Q가 쌓였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쌓이고 되면은 그럼 여기에 전위차는 V가 돼가지고 C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V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저항 양쪽의 전위차는 여기도 V고 여기도 V면은 R분의 V-V 하면은 R분의 0 해가지고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저 하나가 계속 쌓이면은 이쪽의 전위차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항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한참 지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0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는 모르지만 전류가 처음에는 R분의 V로 풀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0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전류라는 것은 결국엔 R분의 V-V1, V1이라는 것은 이 저항하고 축전기가 만나는 점의 그 전위차입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에 쌓인 전하량은 Q는 CV1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전하량이 Q만큼 쌓이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아는 것은 이게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쭉 줄어들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쌓이는 전하량은 점점 쌓이겠죠. 처음부터 늘어날 테니까 시간에 대해 변하고 이 말은 여기서 보면은 V1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여기서 V1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서 델타 T초 동안 델타 Q가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델타 Q가 갔어요. 그럼 이 델타 Q가 여기 쌓이겠죠. 쌓일 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하고 T 플러스 델타 T를 보면은 그럼 여기서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T 플러스 델타 여기가 이렇게 합시다. T초 어떤 시간 T에서 전류 IT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을 때 그러면은 델타 T초 동안 이동한 전하량은 IT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되죠. 원래 전류라는 것이 시간당 전하의 이동량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동한 전하량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델타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만한 델타 Q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Q T 플러스 델타 T라는 것은 Q T 플러스 델타 Q가 된다는 거죠. 원래 어떤 시간 T에서 전하 Q가 있었는데 축전지에 그게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니까 델타 Q만한 전하를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기서 쭉 흘러가면 더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은 이게 T 플러스 델타 T가 지나면은 전하량이 증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연결하는 관계식은 Q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QT는
델타 Q인데 이게 IT에다가 델타 T예요. 자, 그럼 이제 결국엔 IT라는 것은 델타 T분의 Q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QT가 되고,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미분의 정의에서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델타 Q, 델타 T 또는 이거를 DQ, DT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두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기, 일단 V분을 없앱시다. V분을 없애면은, IT라는 것은 V-V1T분의 QT over C를 한 다음에 R을 하면 되죠. 그래서, 또는 IT에다가 R을 곱한 것이 V-C분의 QT가 됩니다. 이 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식은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이걸 모르는데, 우리는 IT라는 것은 DQ, DT라는 거죠. 두 번째 식이 있습니다. 두 개.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개, 두 개를 모르는데, 식이 하나 더 생겼죠. 두 개를 연결하는 관계식이. 자, 그러면은 저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는 이걸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DQ, DT라는 것은 이걸 양쪽에 나눕시다. R분의 V-RC분의 QT가 되죠. 자, 뭔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함수입니다. Q의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함수 자체하고 그거를 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자, 미분 방정식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은 2학년 가서 배우세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필요 없습니다. 별 필요 없습니다. 답만 쓰고 이제 뭐 생각을 해보죠. 답만 쓰고 생각. 자, 이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식만 이렇게 놓고 또 다른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거 식만 구하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지를 다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T를 무한대까지 갔다고 합시다. T를 무한대까지 가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아규먼트가 뭐였냐면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 결국 Q가 쌓여가지고 마이너스 Q가 쌓이고 C분의 Q가 V가 되면은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때까지 갑시다. T를 무한대까지 그냥 스위치를 가만히 켜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무한히 간 다음에 스위치를 잠깐 다시 열죠. 그러면은 이 Q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저 스위치를 닫았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스위치를 다시 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화는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냥 여들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준비해 놓은 거. 요거를 닫아버리죠. 요거를 닫아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축전기가 하나 있고 이게 저항을 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는데 여기 T 이퀄 제로일 때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또 이제 전위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위처럼 보면은 여기는 다 0입니다. 이거는 모조리 다 0입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 전하 때문에 여기는 V가 C분의 Q라는 전위차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저항은 양쪽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C분의 Q라는 전위차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전위차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처음에 T = 0에서는
t equal 0에서는 전류가 R분의 C분의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만큼 또는 RC분의 Q만한 전류가 흐릅니다. t equal 0일 때. 자, 그런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하가 델타 Q라는 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전하를 까먹게 되고 Q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델타 Q만큼 해서 쭉쭉쭉 줄어들고 여기는 또 이제 마이너스 Q에다가 플러스 델타 Q가 늘어나니까 또 이거는 마이너스로 줄어들어서 0으로 가까이 갑니다.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전위차가 처음에 C분의 Q만큼 높을 땐 좋았는데 결국엔 이게 줄어드니까 전위차가 결국 계속 줄어들게 되죠. 이 말은 이 여기서 흐르는 전류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T가 있으면은 여기서 전류가 처음에는 R C분의 Q로 꽤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쪽에 이쪽에 전하가 점점 없어지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가면은 여기 전위차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여기서 또 쭉쭉쭉쭉 줄어들죠. 쭉쭉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모든 Q가 1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Q로 돼버리면 여기에 0이 되고 여기에 0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전위차 0이고 여기도 전위차 0이고 모든 데 전위차가 0이니까 높이의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이동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류가 여기서 반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거 요거는 이제 충전이라 그러고 요거는 방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내보낸다는, 전하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방전할 때는 전류가 또 이렇게 쭉 줄어가지고 뭔가 또 0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 전류는 0으로 가고 차지 Q도 0으로 갑니다. 여기도.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 상태는 또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제 수학을 좀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전지를 연결한 이거 방정식을 쓰면은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R분의 V 마이너스 RC분의 QT라고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식은 어떻게 쓸 거냐? 조금 전처럼 해도 됩니다. 또 저렇게 계산을 해도 되면 여기 저항력이 얼마 흘러가고 그다음에 Q가 어떻게 빠지고. 근데 여기서 여기 차이를 보면은 여기는 전위차 V를 주던 것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 사실 V를 0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 식에서. 그래서 이거는 dQ dt는 마이너스 RC분의 QT라는 식하고 같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이 V를 0으로 바꾸면 되니까. 자, 근데 이 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니까 자기 함수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뭔가 앞에 상수가 하나 더 붙어 나온 거죠. 이런 함수는 엑스포넨셜밖에 없습니다. 지수 함수. 사인 코사인도 안 돼요.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되니까 모양이 바뀌어 버리죠. 유일하게 지수 함수는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Q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A의 엑스포넨셜 BT라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돼야만 되죠. 왜냐하면 지수 함수를 미분하면은 지수 함수 모양이 똑같이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이거를 DQ, DT로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BA 엑스포넨셜 BT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 모양은 요만큼이 원래 거고 이게 하나 더 붙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B의 QT로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은 B라는 값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B라는 값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줘야 됩니다. 즉, QT라는 것은
아직 A는 모릅니다. 얼마인지. 그렇죠? A는 모르지만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방전 때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건 아직 안 풀었어요. 밑에 걸 제가 먼저 풀었습니다. 밑에 게 더 쉬우니까. 이때 이야기예요. 자, 이제 뭔가 이해가 되죠? 자, 전하량은, 여기 있는 전하량은, 이 식을 그려보면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t가 0일 때는 a가 나왔다가, 이게 엑스포넨셜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전하량 BQ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걸로 시작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a가 q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전하량을 어떻게 바뀌느냐? QT라는 것은 Q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했지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하량의 변화량을 생각을 하면 그게 전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전하량이 쭉쭉쭉쭉쭉쭉 줄어드는데 그만큼 전류가 저쪽으로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전류는 IT라는 것은 이거를 이제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RC분의 Q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식을 생각할 때 전류를 이쪽으로 잡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이거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디어가 맞아요.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귀찮으면 마이너스는 빼고 생각을 합시다. 전류 방향을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러면은 전류를 그려보면은 0일 때 RC분의 Q가 나와야 되고, RC분의 Q. 사실 문제 안 풀고 그냥 여기 Q가 있다라고 해서 푼 거 첫 값은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로 줄어드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줄어드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풀 거냐? 비슷한데 이거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귀찮아요. 자, 그래서 저 식은 풀지는 말고 제가 그냥 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식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미분 방정식 강의에서 제대로 배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dq dt라는 것이 r분의 v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rc분의 1 qt라는 걸 합시다. 자, 간단히 말하면은 이 식은 뭘로 하냐면은 qt라는 것을 미분 방정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은 잘 찍어야 돼요. 답 모양을.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미분 방정식 푸는 것은 거의 없고, 처음에 일단 답을 찍어야 됩니다. 답을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제가 했던 거 A exponential BT를 이만큼 찍어 놓고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C를 하나 더 더하는 걸로 한번 답 모양을 찍어 봅시다. 자, 그럼 내가 이제 DQ DT를 해봅시다. DQ DT를 하면은 BA exponential BT가 되죠. 이거는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쪽, 이게 left side고, left hand side고, right hand side는 이걸 보면은 R분의 V 마이너스 RC분의 1 A exponential BT 플러스 C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자, 이거하고 이거 같아지는 방법은 이걸 풀어보면 이게 right hand side인데, 이걸 좀 풀어내면 저 R분의 V 마이너스 R, 여기 C를 잘못 썼네. C를 하면 안 되겠네. D로 합시다. 헷갈리게 됐네. D. RC분의 D에다가 마이너스 RC분의 A exponential B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식이. 그러면 저 답이 나오죠. 이게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식을 푸는 거는 조건이 R분의 V 마이너스 RC분의 D가 0이 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기 안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RC, B는 마이너스 RC분의 1로 같고, 따라서 여기서 D라는 값은 CV가 되죠. D라는 값은.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QT라는 것은 마이너스 RC분의 A 엑스포넨셜, 참, 이거 너무 나갔구나. A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에다가 D라는 것이 플러스 CV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에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상하게 보느냐? 일단 A 값은 모릅니다. A 값을 모르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에 스위치를 닫기 전에 여기 Q가 0이었겠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T를 0을 넣으면은 Q가 0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T를 0을 넣으면 Q0는 그냥 A가 나오고 플러스 CV가 나오는데 이게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CV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CV에다가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류 생각을 했었죠. 전류가 막 왕창 흐르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맞는지 봅시다. 이 전류를 구하려면은 dq dt를 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전류 I가 dq dt가 되고, 자, 전류로 할 때 이거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V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RC분의 1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C는 없어지고, 결국에서 전류라는 것은 R분의 V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R분의 V, 전류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기 축전지 양쪽에 전위차가 0이 된다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R분의 V만한 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저 지수 함수로 감소하죠. 그래서 지수 함수로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결국에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대강 아이디어로 봤던 거죠. 전하가 쌓이면서 두 저항 사이에 전위차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전류가 0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몇 가지 여기서 뭘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물론 저항값도 바꿀 수 있고 축전지의 축전 용량 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R도 바꿀 수가 있고 C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되는데 이 값이 굉장히 크면은 RC가 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이게 RC가 크면 그 다음에 RC가 작으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는 시간을 보면은 타우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시간 타우는 RC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타우가 그 RC분의 타우가 1이 돼야 되니까 타우가 RC가 나와요. 그래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얼마냐 하면은 한 3분의 30% 정도 되는 값이에요. 한 70% 줄어드는데, 여기가 1이었으면은, 여기서 한 30%로 줄어드는 값이
exponential 마이너스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게 RC라는 겁니다. 그래서 RC가 작으면은 여기서 확 줄어가지고 금방 0으로 가버리고 RC가 크면은 천천히 줄어가지고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RC 회로의 시간 상수라고 부릅니다. 타임 컨스턴트 부르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면은 저기 전류를 또는 전압이 바뀌는 것을 천천히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빨리 바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이 이 회로가 쓰이는 것이 이제 이거하고 이거 마찬가지로 두 개 쓰이는 것이 카메라 플래시 많이 쓰이죠. 카메라 플래시라는 것은 보통 그 카메라에 전지가 들어가죠. 전지가 들어가는데 그 전지 가지고 굉장히 밝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플래시 터트리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빛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 많은 에너지를 보내려면은 굉장히 많은 커런트, 많은 전류 또는 많은 전하량을 움직여줘야, 순식간에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카메라에 들어있는 전지 가지고는 쉽진 않다는 거죠, 그게. 오래 걸리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카메라 회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플래시 라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스위치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카메라에서. 그래서 카메라 찍을 때 플래시가 안 돼 있으면 준비 모드까지 시간이 걸리죠. 하면은 카메라에는 상당히 큰, 이 용량이 큰 축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닫으면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전화가 한번 쌓이겠죠. 쭉 쌓입니다. 그럼 전화를 완전히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엽니다. 그럼 이게 여는 순간이 뭐냐면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레디 됐다고, 이제 준비됐다고 파란불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류를,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스위치를 닫아버리면은 여기에 쌓였던 전하를, 물론 이제 R 값하고 C 값을 잘 조절해가지고 이 RC 콘스턴트가, 타임 콘스턴트가 짧게 해놔야 되죠. 60분의 1초 이하로 만들어놔야 되죠. 그래야 카메라에서 순식간에 플래시가 터질 테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이렇게 순식간에 흐르면서 여기 플래시 라이트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불이 팍 퍼졌다가 켜졌다가 전류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 보면 더 이상 플래시 라이트가 안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카메라 찍히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찍으려고 그러면은 다시 또 쌓아야 되죠. 그럼 그때는 다시 이 회로를 열고 이 회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여기에 충분한 양이 쌓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스위치를 바꿔버리면 플래시가 찍히고, 물론 이제 카메라에서 이 스위치 역할은 그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안에서 이제 저 트랜지스터로 회로가 알아서 맞춰주지만은 원리는 이거예요. 카메라는 항상 이거 붙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하려면. 이때 이제 RC 컨스턴트를 잘 조절해야 되죠. 이걸 너무 큰 걸 써버리면은 전류가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카메라 플래시가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켜 있는데 그렇게 밝게 안 나오고, 이거를 짧게 해놓으면은 한꺼번에 모든 전류를 다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식만 대강 알고 있으세요. 지수 함수로 주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RC 회로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답이 지수 함수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Q도 그렇고, Q도 지수 함수고, 그 다음에 전류도 지수 함수고, 뭐든지 다 지수 함수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 지수 함수는 마이너스부터 가지고, 여기서 쭉 감소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 어디야? 그 타임 상수는 RC분의 1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한 가지를 빼먹었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요거, QT를 한번 봅시다. QT라는 것은 CV에다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거는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는 처음에 많이 흐르다가 쭉 줄어드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겠네,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 쌓이는 Q의 양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 함수인데 음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에서 시작해요. 여기 답을, t를 0을 넣으면은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0일 때 0입니다.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무한대 값은 어디냐 하면은 t가 무한대가 되면은 q는 cv라. 이 말은 이제 여기에, 이거는, 이 함수는 여기 축전지에 쌓이는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죠. 전하량이 0에서 시작해서 안고 높은 데 시작해가지고 스위치를 켜놓으면은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Q는 CV라는, 뻔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포텐셜이 V고 여기가 제로니까 Q는 CV라는 풀 차징이 되는 거죠. 축전지가 최대 용량으로 가득 찬 값이 Q는 CV로 가득 차는 겁니다. 요것만 지수 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RC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기억을 하라 그러면은 뭔가 지수 함수로 변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이 R하고 C를 곱한 것이 시간이다. 이거 곱하면 사실 시간이 나와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고, 이거의 단위는 페럿인데, 두 개를 곱하면은 초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R은 I분의 V라고 그랬죠. 이 말은 볼트 퍼 쿨롬 퍼 초입니다. 이게 저항 단위, 이게 옴이라는 거죠. 1옴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페럿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Q는 CV니까 여기서 보면 C라는 것은 V분의 Q가 돼가지고 C의 단위는 페럿인데, 이 말은 결국 쿨롬 퍼 볼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 곱하기 C를 하면은 볼트 퍼 쿨롬 퍼 초에다가 쿨롬 퍼 볼트를 하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가지고 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는 여기 보면은 옴하고 페럿하고 전혀 다른 단위로 보이는데 두 개를 곱하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RC를 곱하면 된다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에서 조금 약간 바뀌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 전류값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량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전류가 흘러가는데 중간에 전하가 쌓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전류를 이야기할 때 쌓이지 않고 다 그냥 흘러다닌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요거만 예외죠. 요거는 중간에 축전지를 넣어놔가지고 전하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러면 이제 전류는 사실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제 자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기장으로 들어오는데, 자기장은 제일 일단 시작하는 것이 전류한 자기장입니다. 이건 좀 데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 데모 장비에서 뭔가 좀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는데요.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에어스탯이라고,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전류 흐르는 도선을 놓고 요 밑에다가 나침반을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 획기적인 발견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이거는 그냥 전기 현상이고, 이건 자석이었죠. 그런데 전류와 자석을 합치니까 이게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걸 본 거죠. 저기서 이제 전류라는 자기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자기장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전기장 할 때는 전기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죠. 전기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장 할 때는 사실 자기장 할 때는 자기력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좀 더 편한 것이 자기장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 E처럼 자기장 B가 있다고 합시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장 안에서는 어떤 힘을 받느냐? 받는 힘은 뭐가 되느냐? 이 순서를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좀. 자, 자기장에서 받는 힘은 조금 복잡해요. 전기장에서 받는 힘은 F는 Q2로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힘을 정의를 하면은 Q로 나누기만 하면 전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기장에서 받는 힘은 좀 복잡하죠. F가 받는 힘 F는 전하에다가, 자기장에서 전하가 받는 힘은 Q에다가 V 크로스 B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배워야 됩니다. 뭐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힘은 반드시 속도가 있어야 돼요. 속도가 없으면은 자기장에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 속도 벡터하고 자기장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비례한 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V하고 B가 패럴렐 하면은, 이러면은 힘은 0이 되고, 따라서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나중에 이제 일정한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있는데 전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전하는 힘을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 아무 힘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또 마찬가지로 이제 V가 0이면은 이것도 반드시 당연히 힘은 0이죠. 그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힘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자기장과 완전히 평행하면 안 됩니다. 평행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왜 자기장에서 자기력을 먼저 정의를 안 하냐면은, 자기력을 정의를 해봤자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기장에서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은 Q분의 F라고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냥 나눠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내가 힘의 방향을 구해봤자 이 거꾸로 자기장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장을 다 배웠으니까, 전기장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런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럼 자기장의 단위는 뭐냐?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기서 끌어내면 되죠. 단위라는 것은, 이거는 뉴턴이 돼야 되죠. 힘이라는 것은 뉴턴은, 이거는 쿨롬이 돼야 되고, 이거는 미터 퍼 초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롬 미터 퍼 초가 돼야 된다. 저게 이제 자기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쿨롬당 어떤
몇 쿨롬당, 그 다음에 몇 미터 퍼섹 초당 얼마나 힘을 받느냐.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 쓰면 사실 쿨롬 미터 뉴턴 초라는 뭐 이상한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는 좀 그래도 쿨롬 속도 뉴턴이 보이는데 이래서 꺼놓으면 전혀 모르겠죠. 자, 이거를 이제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T라고 쓰죠. 사람 이름 해가지고 자기장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단위를 쓰게 됩니다. 원 테슬라라 그러면은 굉장히 센 자기장입니다. 원 테슬라라 그러면은 상당히 센 자기장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MRI 자기 공명 촬영 가끔 가다가 뭐 머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머리 집어넣고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게 대개 1.5 테슬라입니다. 1.5 테슬라짜리. 조금 좋은 게 이제 3 테슬라짜리가 있고, 이제 돈 좀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천 길병원에 가면은 7 테슬라짜리가 있어요. 제가 왜 저리 올리냐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선명하고 더 세밀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 1.5 테슬라, 10 테슬라 이런 게 굉장히 센 자기장인데, 이 테슬라라 그러면 굉장히 센 자기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 테슬라짜리 자석을 넣었다, 자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금속성 물체는 여기 날아옵니다. 여기 앉은 자리에서 날아옵니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자기장이니까 이거를 만 가우스라는 단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 테슬라는 만 가우스로 해가지고 이제 가우스 자기장을 많이 씁니다. 가우스라는 단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계산할 때는 반드시 테슬라로 계산을 해야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산이 맞게 숫자가 맞게 나옵니다. 힘을 구하라. 그런데 가우스로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힘의 단위가 맞지 않게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테슬라 단위로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테슬라 단위로 바꾸면은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렇게 짝이 맞는데, 이가 맞는데, 가우스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원 테슬라는 만 가우스라는 건 상식으로 알아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왜 가우스가 필요하냐? 지구 자기장은 크기가 대략 0.5 가우스 정도 됩니다. 이게 테슬라로 보면 무지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자기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이런 거는 전자석 만드는 것도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 어떻게 만들었냐?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 균일한 자기장 어떻게 만드느냐? 균일한 자기장 만들 때는 C shape, C처럼 생긴 이런 전자석을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쫙 감죠. 나중에 코일이 왜 자기장을 만드는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립니다. 그럼 요거는 되게 이제 철심을 쓰죠. 철심을 쓰면은 저기 틈 부분에서 여기서 균일한 자기장이, 거의 균일한 자기장입니다.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틈을 이제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사실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각 외부로 가면은 뭐 이렇게 모양이 좀 찌그러지지만은 중심 부분에서는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은 순서가 좀 많이 뒤집어지죠. 전기장 할 때는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힘을 어떻게 만들어 전기장을 만들고, 뭐 이것 다 설명했는데, 자기장은 어떻게 자기장이 있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장 만드는 거는, 이거 만드는 거는 좀 나중에 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은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동시에 있으면, 동시에 있는 경우 봅시다. 동시에 있어가지고 전기장을 이쪽으로 놓고 자기장을 이쪽으로 놓읍시다. 자기장을 이쪽으로 놓고 전기장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요거 이제 서로 수직으로 만듭니다. 자기장과 전기장을 수직으로 만들어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어떤 하전 입자를 보낸다고 합시다. 속도 V로. 그게 좀 옆에서 보면은 이만한 상자에다가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수직으로 전기장은 수평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Q에다가 어떤 V라는 입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진행한다고.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 전하가 힘을 받게 되겠죠. 자기장에서 받는 힘은 FB라는 것은 그러면 Q에다가 V 곱하기 B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V 곱하기 B가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V 곱하기 B를 하면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좀 이따가 반대로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서 전하 Q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여기서 FB를 받게 됩니다. 전기장을 뒤집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에서 받는 힘인데 그러면은 전기장에 의해서도 힘을 받게 되죠. 자, 전기장에서 받는 힘은 FE는 그냥 QE로 주어지죠. 그거는 전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FE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전기장의 크기를 잘 조절해가지고 이 두 힘이 이 힘과 이 힘이 없어지도록 한다고 해봅시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도록 정확히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입자를 여기다가 어떤 전하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직진하겠죠. 자기장도 있고 전기장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직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장이 전하해 주는 힘과 전기장이 전하해 주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쭉 곱게 나가서 뒤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럼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V 크로스 B가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속도하고 B 방향하고 90도입니다. 그래서 FB의 크기는 사실은 QVB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FE의 크기는 QE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QVB라는 것과 QE가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Q는 사실 없어져 버리고 V라는 것은 B분의 E 또는 B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그래서 저기 전기장의 크기와 자기장의 크기가 두 개의 비율이 그 속도 V가 되면은 이 두 개는 직선으로 쭉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입자의 속도를 측정해 쓸 수가 있고, 실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 실제 실험으로 가면은, 자, 일단 먼저 여기에 두 개 전극 사이에다가 전기장을 걸어 놓습니다. 전기장을 걸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여기다가 전화 Q를 보내면은, 쭉 보내면은 그냥 직선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뭐 요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 요건 좀 약간 시간이 좀 길었어요.